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배드 유시 신손입니다. 자, 오늘은 9월 마지막 서울 경마죠. 9월 24일 토요일 경마 준비되어 있고, 역시 박남규 위원 그리고 김태훈 기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 오늘 편성 맞습니다. 아주 뭐 빡빡합니다. 아주 플리게이트가 거의 많이 있고요. 자, 지난주 경마가 이제 그 추석 연휴 휴양 직전인데 추석 한가위 명절은 잘들 보내시는지요? 또 치열했습니다. 난전이 상당히 많았고, 박 의원께서는 서울 이제 오경주에 8.2배 적중을 필두로 해가지고 10경주가 재밌었네요. 샤인클러버였죠. 11배짜리 주력 한 방 잡아내셨고, 또 1료 경마도 4경주에서도 35.9배 박남규께서 적중이시고요. 김태형 기자도 서울 7경주 6.9배, 그리고 1료 경마 1경주 17.9배짜리 적중을 해내면서 좀 잘 나가는 듯 했으나 마지막에 10경주 6.1배짜리 적중해 주셨네요. 해줬고요. 꾸준하게 나오고요. 저희들은 이제 금요 부산 경마 녹음 때도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주가 이제 신성훈의 실전 배팅 유시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9월달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2007년도에 처음에 시작했더라고요. 거의 횟수로 한 거의 10년, 이제 16년이니까 10년 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 이제 2007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본예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걸 하면서 제가 본예상제를 이제 없애고 말았는데 하면서 그때 거의 본예상 모래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또 많은 아주 업계에서는 정말 신선한 호평을 받았던 기억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좀 거쳐갔던 분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때 이병주 씨, 또 유진열 씨, 또 민태민 위원도 참 민태민 씨는 참 대길의 승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정신 좀 차렸는지 모르겠네. 임승진 기자도 있어 같이 했었고, 또 한대수 씨 해가지고 또 하여튼 또 조평다리 이런 데 데려가면 했었고요. 박남규 위원은 2009년도부터 합류가 되었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나네요. 같이 방송할 수 없겠냐고 또 찾아와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혈통이 안 먹히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괜찮을 것 같다. 경마가 그래도 본질이 혈통 아닌가 해가지고 혈통을 밀어붙여가지고 그때 기억나는 승부가 태풍 축제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지금도 많이 되는 게 거리적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요즘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팬 여러분도 그 거리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거 하나만 자리를 잡게 해준 것도 제가 그 예상가로서의 역할은 좀 해내지 않았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또 신마경주 승부 경주를 하는 전문가 없잖아요. 해가지고 또 정말 평소에 보기 힘든 말을 가지고 신마승부하고 고비당도도 이렇게 또 잡아내고, 그래서 역시 박남규는 역시 혈통이구나. 그것들은 진짜 한 번에 각인을 시켰던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일신적인 사정으로 일단은 9월 방송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박남규 위원 아마 홀로 남아서 계속 이제 독자적인 방송을 진행하실 거고요. 이제 저는 그만두고, 저는 그럴 때도 완전 그만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게시판에서 제 게시판을 통해서 각 요일별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죠. 또 승부 경주를 따로 별도로 선점을 해가지고 아주 좀 좋고 내용 있고 또 알찬 내용을 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미리
수록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재미는 또 사연과 함께 경마 배팅하는 사연을 알고 들어간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을 통해서 한번 만나 뵐 수 있으리라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좀 늦게 좀 합류가 되었는데 별다른 소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뭐 계속 뭐 이 직업을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많은 또 사랑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방송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시원시원한데요? 그렇죠. 자, 토요 경마입니다. 박용께서 역시 10만 경기 1경기를 필두로 8경주 나와 있고요. 김태형 기자 6경기 10경기죠. 승부로 진행돼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박남기 위원의 첫 번째 승부 1경주입니다. 국산 10만 경기죠. 1000m 있습니다. 있고요. 자, 땡면은 역시 3번의 믿음의 빛, 2번의 자진몰이, 또 5번의 청운시대 이런 말들이 좀 잡히고 있는데 역시 변수가 많은 10만 경주 아닌가 느낌이 있는데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1경주 기본적으로 약간은 좀 능력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신의 마필드 간의 접전 경주고 인기 1위마로 팔리는 3번반 믿음의 빛이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데뷔전 때 마방에서나 김효성 기수가 마필 컨디션 자체는 확 눈에 들어올 정도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했었는데 의외로 뚝심력, 추입을 보여주면서 이착을 했고요. 지금도 컨디션은 직전 경주 때와 비슷합니다. 뭐 한 번 실전 경험을 했고 장철 기수도 이런 뚝심형 추입만을 잘 타는 기수고 하기 때문에 3번 믿음의 빛이 가장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신의 마필들이 어느 정도 뛰느냐 여기 변수인데 일단 제가 잠깐 배당을 본다면 10번 막 큐피드 레이디라는 마필 이 마필은 주행검사 때보다 걸음 자체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주행검사 때 걸음은 7번이나 이런 마필들한테 좀 처져 보이긴 했지만 지금 걸음은 주행검사 때보다 분명 좋아졌기 때문에 10번 큐피드 레이디를 놓고 하는 것도 나름 재밌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남기 위원의 추천이죠? 예, 이번 경기 역시 뭐 숨어있는 복병 한두 노리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뭐 3번, 2번이 대기를 팔 텐데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2번마 자진몰이 같은 경우도 혈통력 기대신을 가지고 있고 3번 믿음비도 가지고는 있어요. 따라서 뭐 똥말은 아닌데 이게 자진몰이도 데뷔전에서 너무 걸음이 안 나왔다는 게 좀 걸리고 또 믿음의 빛은 지난번에 이제 앞선이 좀 무너지면서 좀 어부지리로 올라온 맛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2번, 3번으로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에요. 숨어있는 보병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2번, 3번이 모두 몰락을 할 수도 있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저는. 따라서 역시 복병을 배팅의 축으로 뭐 복대복 막권 고배당까지 역행하는 승부용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또 그 신마경주 승부의 그 정점은 역시 뭐 팔리는 인기마보다는 좀 덜 팔려져 있나 또 액면 그 이면에 본질의 가치가 있는 마필 노리고 들어가는 게 또 신마경주 승부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 점 노리고 들어가는 박남기의 승부 되시고요. 자, 이 경주는 신승훈의 오전장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권의 1000m인데 지난번에 안간말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승부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장까지 지금 바꾸고 나왔는데 요거 그렇다면 이번 타이밍이 승부였구나 느낌이 좀 강하게 왔기 때문에 직전 탐색마 한 마리가 제 또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한번 배당으로 들어간 승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자, 액면 배당판 인기도는 뭐 10번의 선키스트 중심으로 뭐 1번의 금화제국이라든지 뭐 5번의 키르켓, 7번의 담배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박영 교수님. 이번 경기는 뭐 충마가 없는 그런 레이스죠. 뭐 사실 뭐 실버 선키스트나 일본 금화제국도 뭐 믿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가 다른 마필보다 앞서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선행마들이 워낙 많아요. 앞선 자체도 뭐 치열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선의권 내지 수위권에서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저는 9번 천왕별을 가장 세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천왕별 같은 경우는 좀 단거리 추입의 기질이 좀 있어요. 따라서 1000m 단거리로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선의권에서 따라가면서 한 발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컨디션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가장 좋아졌어요. 저기도 정말 제대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경주 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 본다면 천왕별이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얘는 뭐 부중은 크게 뭐 좀 민감한 거 아니
부정이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부정은 좀 사지먹고 늘어났지만 1000m라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6월달, 7월달 보니까 뭐 부담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이경주는 부진영 신예 맞필들 간의 혼전 경주고요. 뭐 전개나 능력상 믿을만한 맞필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유포만 우에라이스가 선행을 갈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몇 번 관심 있게 지켜봤던 맞필인데 워낙 뒷심 부족에다가 이번 경주는 약간의 경합까지 예상이 돼서 저는 뭐 올라올 수 있는 선입형 맞필들 쪽에 관심을 갖고 싶은데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맞필은 1번막 금화제국입니다. 직전 경주도 많이 좋았고 열심히 탔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번 경주도 많이 괜찮고 1번 게이트입니다. 뭐 4번이나 6번이 앞선에 나설 테지만 안쪽에서 기가 막히게 타준다면은 올라올 마필들의 능력도 별게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꾸역꾸역 버틸 수 있고 이 7번만 담비란 마필 이 마필이 7월 17일 경주 때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물론 선행 가서 별미가 잡혔고 그때는 오랜만에 나왔고 직전 경주는 선행 못 가고 따라가는데도 어느 정도 꾸역꾸역 확 쓰는 걸음이 아니라 꾸역꾸역 뛰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1번, 7번을 막권의 중심의 위주로 좀 엮어보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팔리는 인기마의 능력이 별 볼 일 없다는 거 명심을 해 주시고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직전 탐색마 한 마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주 신승훈의 승부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3경주 보시죠. 자, 국산 육군의 1300인데요. 이번에 땡스빈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땡스빈을 중심으로 9번의 퀸 프린세스라든지 뭐 4번의 블랙포인트 이런 말들이 좀 잡혀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 경주가 좀 이번 땡스빈이 문제라고 봅니다. 땡스빈이란 마필이 뭐 이번 경주가 편성이 약해요. 약하고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뭐 쉽게 간다면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뭐 능력에 비해서는 전 과도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봐요. 활동적인 기대치도 그렇게 높지 않은 마필입니다. 다만 데뷔전에서 뭐 3착, 선의권에서 3착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지난번에 뭐 선행을 못 가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뭐 걸음은 완전히 걸어 들어오는 그런 걸음이었기 때문에 땡스빈도 능력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좀 매치가 떨어지고 저는 오히려 4번만 블랙포인트가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뭐 땡스빈이랑 전 레벨이 좀 다른 마필로 봐요. 따라서 블랙포인트 2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충분히 적응력을 배양했기 때문에 이만한 편성이라면 뭐 첫 입상이 유력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 역시 부진마들 능력이 별로 없는 맛빌들 간의 혼전 경주로 보여지고요. 2번, 4번, 9번 정도가 인기를 끄는데 저는 그 중에서 9번과 퀸 프린세스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필이 뭐 월등히 더 뛴 마필은 아니고 뭐 순발력도 그 정도, 뒷심도 꾸역꾸역 약간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번 땡스빈이 선행을 갈지 9번만 퀸 프린세스가 씹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직전 경주처럼 두 번째만 쫓아가 든다면은 이번 경주는 추입형 마필들의 능력이 별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버틴다면은 9번만 퀸 프린세스가 입상 가능성 면에서는 가장 안정적이다. 9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믿을 만은 없네요. 없어요. 땡스빈은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외곽을 돌아가지고 이게 또 안쪽이기 때문에 한 번에 또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나 느낌도 있고요. 또 복병 중에서 이제 6번의 문나이트는 뭐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는데 이 말은 좀 부담 중량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51kg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도 53kg 다니까 좀 그림이 좀 버티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 뒤로 분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헤맸던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짭짤한 배당마를 한 마리 꼽는다면은 6번의 문나이트 정도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사경주 봅니다. 국산 육군의 1300별적으로 나와 있고 이 사경주는 이번에 최고의 찬사를 중심으로 6번의 아르고 어썸 그리고 11번의 왕대장이 좀 잡혀있는 편성인데요. 박영혁 교수님. 이번 경기는 뭐 인기마 잡정 경기라고 봅니다. 뭐 큰 변수가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고 인기마들이 좀 우위에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어쨌든 이번 최고의 찬사가 뭐 지난번에 첫 입상을 차지하면서 뭐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안쪽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최고의 찬사는 인정이 되고요.
보이고요. 이번 뭐 아르고선과 11번 왕대장의 후자권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시는데 왕대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3차기인데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체계적이게 했던 그런 조건인데 이번 경기는 외곽으로 밀려났다는 점이 좀 변수를 작용하죠. 따라서 저는 어쨌든 이번 아르고선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뭐 더 있기 때문에 보여준 것보다는 보여줄 걸음의 여력 거기다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이라면 저는 2번, 6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댓글 인정하겠다. 알겠습니다. 김태 기자? 저 역시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2번 최고의 찬사, 6번 아르고섬, 11번 왕대장 세 마필의 전략이 그나마 낫습니다. 나머지 뭐 9번만 토킹 정도가 가끔 어버지리성 취입을 하는데 완전히 운때가 맞고 여건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올라오지 자력은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2번만 최고의 찬사가 여건상 가장 유리합니다. 직전 경주 외곽 전개로 따라가서도 입상을 했고 이번 경주는 좀 더 안정적인 안쪽 전개 또는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공략하는데 6번이냐 11번이냐 저는 두 마필 거의 엇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장 컨디션과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2번 놓고 6번이냐 11번이냐를 현장에서 좀 분위기를 보고 한 마리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2번, 6번, 11번을 제외하고 한번 노려보자면은 이 복병은 두 마리인데 7번의 프라이빗 파크하고 9번의 토킹. 이 프라이빗 파크는 이번에 최고의 찬스와 함께 초반에 기습으로 앞선을 제어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면 되거든요. 그리고 9번의 토킹은 지난번에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상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뭐 주행 그 악복도 있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직전의 그림이 좀 터지는 그림이라면 이번 라운드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배당만은 7번, 9번 체크를 좀 필요해 주시고요. 자, 5경기도 혼합 4권의 신마 경주입니다. 1000m 별정 경기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일단 9번의 난초의 고양이 강세를 보입니다. 여기에 뭐 11번의 썬더라이트, 1번의 천재이루, 또는 뭐 4번의 청담도끼 골고 잡혀 있는데요. 자, 박영께서는요? 혼합 4군의 신마, 외산마 신마 게임이기 때문에 뭐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능력적인 측면에서 다 모르는 혈통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아주 큰 배당으로 직결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난치의 고양이 뭐 데뷔 전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난치의 고양은 대련을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반면에 4번마 청담도끼라는 마필은 혈통으로 보면 조금 힘이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문세현 교수가 계승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 따라서 저는 아주 큰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두 마필 복병이 있다고 봐요. 6번마 부이칸하고 10번마 크리나 파워입니다. 이 부이칸이란 마필도 전형적인 단거리 마필, 정말 스프린터 마필이기 때문에 정말 톡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10번마 크리나 파워도 뭐 데뷔전에서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있고 공배도 가지고 나왔는데 컨디션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변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주 5경주 기본적으로 싹수 자체가 있는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고요. 강축은 없습니다. 9번만 안초의 고양이 실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는 1번 게이트에서 안쪽 최적 경기였고 이번 경주 또 외곽으로 레이스가 좀 꼬이면은 편상 자체가 좀 세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 있는 마필 아니고요. 저는 딱 두 마필 보고 있습니다. 외곽 쪽인데 11번 썬더라이트와 12번 지수제 두 마필 다 주행검사 시 발주가 안 좋았습니다. 11번 썬더라이트는 좀 발주가 늦었고 막판 올라오는 걸음 자체 라스트 200 그 타임이 11초 9입니다. 뭐 걸음발이나 지금 능력 자체는 의외로 좀 5조에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조교시 걸음도 괜찮기 때문에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보여지고 배당마로는 12번마 지수제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주행검사 시 15초 8이라는 스타트 좀 상당히 늦었고 불량드로에서 나온 기록이라서 좀 믿음이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발주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발주 연습 시 발주가 잘 됩니다. 지금 의외로 12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를 잘하고 주행 스타트 보여주는 뒷심이라면은 배당 메리트로는 12번마 지수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주행검사 때 좀 뒷심을 보여준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번엔 뭐 애플레치아범도 뭐 12초대가 나왔고
또 11번 썬드라이트는 11조대입니다. 이 썬드라이트도 상당히 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썬드라이트는 이제 보면 혈통이 스피드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혈통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게 데뷔전 때 앞에 붙여준다면이야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앞에 못 붙이는 순간에는 역시 좀 늦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금 이제 4번, 9번의 덱길로 돌아설 공장이 굉장히 큰데 4번은 약간의 좀 블루핑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혈통적으로 힘도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고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혈통이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청담 도끼는 거품기가 좀 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문세영 기수가 이제 1번의 천재 1호랑 4번의 청담 도끼 두 마리를 이제 주행 검사를 직접 이제 통과를 시켜가지고 4번을 타고 나오는데 그래서 더 많이 팔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좀 혈통적 내재 가치는 적어도 데뷔전에서는 장담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고 대끼리 먹고는 좀 불안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예 뭐 큰 배당으로서는 뭐 10분의 클리너 파워라든지 또는 뭐 좀 짜짜 배당이죠. 뭐 10분의 썬드라이트 또 김태기자 언급이 돼 있던 10분의 지수제 이 외곽의 세 마리가 좀 냄새 나고 있다는 정도만 요약을 해주시고요. 자, 육경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육경주가 김태형 기자의 추천 경주네요. 국산어곤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육경주는 1번 이제 파이널 보스를 중심으로 600의 2K가 인기 많거든요. 자, 박남기 교수님요. 이것도 뭐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액면적으로는 뭐 1번, 6번이 좀 낫긴 해요. 근데 2K 같은 경우도 조금 기복을 보이는 단점이 있고 1번 뭐 파이널 보스도 지난번에 뭐 오마시 낙선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승운전입니다. 지난번 편성하고 이 편성하고 또 달라요. 페이스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이널 보스가 1번 게이트에 유리함은 있지만 지난번 같은 전개를 또 담보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저는 보병 두 마피라고 봅니다. 안쪽에 2번 조이와 3번 보라전. 조이 같은 경우도 이제 공백기 이후에 뭐 정석이 출주로 나오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그런 전력이고 보라전 같은 경우도 1200이라면 오히려 1300보다 수입이 더 잘 되는 마필이에요. 인기 말들이 조금 파이널 보스나 2K가 앞선에서 조금 오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보라전에게도 기회가 의외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의 추천의 편이죠. 일단 이번째 육경주 제가 뭐 노리는 경주 중에 하나고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편성 자체는 강축이 없는 경주고 1번마 파이널 보스도 뭐 육군에서 1000m 16%로 해서 그래봤자 1분 2초고 2K 역시 끈기가 조금씩 늘고 이유는 있지만 장담은 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고 요 틈을 비집고 나올 수 있는 마필 한 마필이 있습니다. 최근 마필 자체 그냥저냥 뛰고 그냥저냥 하다가 직전 경주부터 조금 가능성을 보이자 이번 경주 빡빡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승부, 의지, 컨디션 100% 지금 확인이 된 마필이고요. 제가 봤을 때 능력 자체도 여기서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봤을 때는 쌍승식 마건까지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최근 워낙 분인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까지 있습니다. 그 마필 놓고 중고배당 그리고 쌍승식까지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좀 저는 잘 못 봤단 말인데 그 내용적인 면을 이제 김태형 기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또 납득이 갈만한 사연이 납득이 좀 갈만한 사연이 있는 그런 조건 같아요. 그래서 김태형 기자 추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 보시죠. 국산어곤의 1300인데 또 1300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핸디캡인데. 자, 일단 액면은 4번의 세븐 크라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1번의 스페셜 샤인이라든지 3번의 옥녀봉, 뭐 9번의 당찬역이 잡혀있는데 자, 박영 기수는요? 저는 4번 세븐 크라운 안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세븐 크라운이 뭐 연투를 거두고는 있습니다만 뭐 편성도 사실 인정이 안 돼요. 지난번에 그 기복마필인 하이 유레카에게 뭐 우승의 자리를 내줬다는 것도 걸리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큰 변수는 1300이라는 경주 어립니다. 뭐 편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세븐 크라운이 1300 쉽지 않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배팅의 축은 뭐 보면 금봉왕이죠. 사이즈가 뭐 세븐 크라운이랑은 좀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늑발하는 바람에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뭐 금봉왕 저는 뭐 강추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안쪽에 1번 스페셜 사인도 지난번에 최대 전개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라면 뭐 스페셜 사인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태기죠? 일단 이번째 7경주 저는 인기만 3파전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1번 스페셜 사인, 4번 세븐 크라운, 5번 금동왕. 뭐 어느 마필이 좀 낫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1번만 스페셜 사인은 직전 경주 마체 검사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뛰었고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는 나아진 컨디션
좀 더 나올 수 있고 기본적인 사이즈는 저는 저 역시 5번마 금봉왕이 세다고 보입니다. 직전 경주도 저는 강추로 믿었지만 좀 실망스러운 경주로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 면에서 그리고 1300이라는 거리 면에서 금봉왕이라는 마필이 훨씬 더 보여줄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저 역시 5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금봉왕이 지난번 인기 1위로 팔려고 좀 발주 문제가 있었나요? 늦발했죠. 늦발을 하는 바람에 뭐 뒤로 좀 밀리는 거네요. 예, 그럼에도 막판 올라올 때 거리면 여력은 뭐 사이즈는 다 보여줬어요. 그 정도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늦발하고 그 정도 올라오기가.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1번 게이트가 이제 독일된 그렇죠. 제대로 된 이제 그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7월 17일 날이 쌍하이팡을 뭐 압도했을 때 보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금봉화가 많이 뛸 거예요. 다만 이제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그 기대는 뭐 못 미치는 감은 없잖아 있지만 뭐 뛰면 될수록 걸으면 정말 많이 늘어날 마필입니다. 하여튼 뭐 금봉왕은 세븐크라운보다는 인기마 중에서는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막건 전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8경주입니다. 1200으로 준비되는 혼합 4군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자, 박랑규 윤의 오늘에도 두 번째 추천을 드리는 게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 액면 배당권 인기도가 6번에 OK 연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뭐 레전드 킹이라든지 12번에 골드 패션이 잡혀 있는데 역시 변수가 있는 신마 경주가 되겠고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능력 자체가 좀 더 있는 맞빌드 간의 접전 경주가 되겠고 OK 연답도 괜찮습니다. 주행검사 시 약간 방해를 받아가지고 스타트가 안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뭐 걸음팔 자체는 좋았고 여기에 지금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12번 골드 패션도 괜찮고 승급 타미로 보여지는 13번 무적의 템프까지도 가능한데 일단 제가 배당을 노려본다면은 저는 10번 맛 천하대장 이 10번 맛 천하대장이 배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질적인 악벽 6월 24일 주행검사 때와 데뷔전인 8월 14일 두 번 다 외측으로 삐지고 늦발을 하고 악벽을 보였던 마필인데 재검시 8월 26일 재검시 악벽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불량주로지만 기록 자체가 1분 1초 7이었고 약간의 여유까지 보였던 그런 모습이라서 악벽이 사라진 10번만 천하대장이라면은 이 정도 편성이라 하더라도 해볼만하다. 배당의 주인공이라면 전 10번만 천하대장을 한번 좀 노려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악벽 사라진 거 맞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막 끌고 악벽 부리다가 악벽이 사라지면은 걸음도 사라져. 그러면 이 지난번 데뷔자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 이게 매트를 빼지는 게 악벽 순치가 좀 됐다고 하니 재검시 악벽이 전혀 없었고 뭐 기승했던 이혁 기수나 조기할 때도 악벽이 거의 살았대 악벽이. 알았어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건 그렇고 자, 박랑규 윤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역시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예요. 배당판은 뭐 12번 골드 패션, 6번 OK 연다트 마필이 많은 인기를 끌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뭐 6번 12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끝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라 보고요. 역시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신의 마필 한두 돌이 와야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정말 많은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마필이 뭐 쌍수 대가리까지도 좀 가능하다 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따라서 그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복대본 맛까지 역시 엮어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역시 뭐 변수가 많은 신마 경주 그리고 숨어있는 내재적인 가치가 있는 마필 한 마리를 노리고 들어가는 박랑규의 또 배당은 상당히 좋죠. 그렇죠. 배당 승부처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는 9,500원에 1,300 준비되어 있고 지금 강축이 없는데 일단 1번에 청담불패 중심으로 3번에 뭐 드림슬루라든지 9번에 햇빛 센시에이션이 좀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본 청담 불패는 인정하고 갑니다. 데뷔전에서 뭐 우승 거머쥘 때 내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외곽을 감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지난번 승부전에서 뭐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고 일단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면 뭐 선의권에서 최대의 전개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지고 저는 6번만 라이징 퓨처가 뭐 기복 마피긴 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선행을 간 것이 아니고 계속 시종 선행마 옆에 붙어서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주로에서 버텨내는. 근데 이번 경주는 마음 먹으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6번만 라이징 퓨처가 인편성에서 가장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 인기마 접전 경주로 보여지고요. 저 역시 1번만 청담불패가 가장 낫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주긴 했지만 모리에 대한 적응 때문이었는지 걸음 자체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그 내용을 잘 알고 타는 문세영 기수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수하지는 않을 듯 보여지고요. 1번 놓고 공략하는데 3번, 6번, 8번, 9번, 12번 후차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확실하게 낫다 그런 마필은 없고요. 배당 자체가 나아진다면 저는 승문전이지만 8번마 테이크 찬스가 직전 경주 따라가서 나름 좀 변화된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노마필 그 전까지 별 걸음 못 보여주다가 직전 경주의 걸음 변화가 어부지가 아니라 자력이라면은 8번 테이크 찬스도 이번 경주 해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이크 찬스는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지난번에 너무 치자가지고 17점 만에 올리고 또 다이스댄스 아마 이거 저는 추천 못하는 말이네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 강추였는데 이게 또 복병들도 그렇게 좀 딜딜해요. 그렇죠. 느낌이. 근데 나올 거진 않아요. 어쨌든 이게 혼전 중에 저배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의 컨셉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번, 3번, 6번, 9번 네 마리 싸움을 보고 싶습니다. 참여해주시고요. 자, 10경주 김태형 기자 추천이네요. 국산 4군의 1200인데 10경주는 이번에 이제 골드모닝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14번에 몽글 인기권이고요. 여기 이제 8번에 PK 캡틴, 홈런 메이크도 어느 정도 좀 인기 좀 가세되는 구도가 되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 특징은 선행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번 골드모닝이 안쪽 게이트를 점령하고 있고 페루비치 기술하면 그래 좀 더 있긴 하겠습니다만 선행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선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전개적인 메리트는 역시 8번 PK 캡틴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PK 캡틴은 단거리 출마이기 때문에 1300보다는 줄어든 1200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조교도 이번 경주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지니고 있는 8번 PK 캡틴이 능력 발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10경주 역시 배당 자체는 노려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당판 보시면 완전 중구난방 될 만한 마필들도 많고 여건에 따라서 편성만 약하면 완벽한 충만한 팔린 마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기마 중에서 한 두 마필 정도는 컨디션 안조 여러가지 사건 때문에 좀 쉽게 지울 수가 있고 여기 제가 노리는 복병은 제가 최근에 두 차례 모두 다 잘라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두 번 다 인기마로 팔렸었고 제가 분명 컨디션 안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고 했는데 여지없이 풀어줬고 이번 경주는 최근 부진했기 때문에 인기도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요마필의 컨디션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정도 편성이라도 충분히 해볼만하다. 배당 메리트 괜찮고 컨디션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만큼 넣고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가 앞선이 정말 치열합니다. 이 댕수함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골드모닝도 선행권 싸움에 너무 심하게 경합으로 휩쓸리게 된다면은 이것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선행이 2번, 3번, 4번, 6번, 10번 골고루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행을 가지 않고도 가능성 있는 그 대안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김태형 기자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공략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드리면서 이제는 11경주입니다. 혼합 상군의 1900편승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1번에 바람이 분다 그리고 12번에 미스터 마운틴의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에 라운 볼란까지 좀 잡히는 편승인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1900이라는 경주거리가 변수가 좀 됩니다. 상대적으로 미스터 마운틴도 지금 승문자는 1900인데 미스터 마운틴도 거리가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부담 중량이 4.5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승문자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1900이라면 전 덜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고 그러면 이제 안쪽에 1번, 2번이 좀 유리한데 그렇다고 1번, 2번도 사실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 1, 2 한 방 가기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죠. 따라서 저는 10번마 천행이 이번 경우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 가능하고 지난번 1700에서 역시 선행 가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경주를 더 늘어났다고 해서 왜 보냐 이랬지만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장거리가 되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능력 발휘 안 됐던 것뿐이지 거리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 가능한 10번마 천행이 기본마 편성에서는 충분히 버텨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1경주는 인기마 4파전 경주로 봅니다. 1번 바람이 분다, 2번 나온 볼라간, 10번 천행, 12번 미스터 마운틴. 네마필이 기본적으로 편성상 분명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 저는 12번만 미스터 마운틴을 세게 봅니다. 직전 경주 짭짤하게 한 구라를 시켜줬고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막판 올라오는 걸음, 잠재력 자체도 분명 더 있는 마필이고 아직까지 한계를 보이지 않았고 상태도 괜찮고 모든 여건상 12번만 미스터 마운틴이 좋기 때문에 12번 놓고 인기만 해서 후차권을 선택하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인기마 중에서는 이번에 라운블라벤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라운블라벤도 좀 기복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뭐 자기의 그러면 워낙 상군 2군 무대에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3군 정도에서 좀 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12대 미스터 마운틴 그리고 복병 중에서는 직전처럼 기술적으로 선행 가능한 말이죠. 10번에 천행까지 한번 거론이 되고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12경주입니다. 혼합 2군의 1800 핸디캡이고요. 이번 주 마지막 12경주는 9번의 참마 중심으로 액면은 들어갑니다. 9번을 중심으로 이번에 로얄 지블리 그리고 뭐 10번의 해랑 강자, 또 5번의 K맨, 7번 승리자. 이건 걸그룹입니다. 이게 편성이 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만 이게 좀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참마가 단연 뭐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일간 스포츠배에서도 3자까지 올라왔던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참마가 강추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 6월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마가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두 차례의 경주를 통해서 뭐 가능성도 이제 서서히 비춰주고는 있는데 전 지난번 경주도 물론 3차 잘 하긴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날은 취입이 전혀 안 됐던 그런 날이에요. 따라서 앞선에서 뛰었던 그랑 그대로 그냥 취입이 안 되면서는 묻어 들어온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참마도 여기서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 8번 베니윈이 뭐 페리비치 기수가 기승했는데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 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최근에 5월달에 배당을 터뜨린 이후에 그 컨디션을 나름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뭐 8번 베니윈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승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 역시 강축은 없는 경주고요. 다들 엇비슷합니다. 9번마 참마가 최근 직전 경주 일간 스포츠부에서 3차를 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지만 저 역시 그다지 세게 보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필이고요. 뭐 2번 로얄 지블리, 5번 K맨, 7번 승리여제, 9번 참마, 10번 해랑강자 정도가 입상권 도전 가능하라 보고 저는 10번만 해랑강자를 세게 봅니다. 1800거리 7월 23일 경주 때 리얼텐의 1과 4분의 1마신 나름 선전했던 걸음이고 다시 한번 적임 기수인 이찬호 기수로 교체가 됐고 마필 능력은 어느 정도 다 나오긴 했지만 편성이나 여건상 10번만 해랑 강자가 가장 낫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만만치 않네요. 이 참마가 수요일날 또 조교하다가 낙마해가지고 방무가 됐다는 이야기 들리던데요. 예, 동명수 기수가 조교 낙마해가지고 박기수도 한 바퀴밖에 못 돌려가지고 컨디션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교 때 방마한 마필들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못 들어오는 경우가. 왜 그런 겁니까? 패턴 맡아서 조교를 시키다가 패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니 말이 그냥 떨어져서 혼자 막 뛰는데 조교 혼자 막 뛰는데 잘못 못 잡으면은 막 두 바퀴도 혼자 막 뛰어요 막. 그런 식의 때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내릴 것이다. 좀 불안감 있네요. 그래서 참마도 100% 가시는 그물이라고 했는시고 뭐 복병으로 이제 8번 베니원도 가능하겠고요. 해랑강자 이런 말들도 상당히 또 냄새 난다는 거 참고해주십니다. 자, 마지막 13경주는 혼합 1군의 1400 핸디캡 신승훈 승부 경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또 재밌는 말들이 많네요. 역시 뭐 강축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1번의 러시포스를 필두로 5번의 신규 강자, 6번의 베스트가 이렇게 인기도로 이제 점유가 될 것 같은데 또 1400이라 더 재밌는 게임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액면적으로 보면 1번만 러시포스나 신규 강자, 베스트가 뭐 1400에서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마필들이고 뭐 능력은 다 이제 보여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1번, 5번, 6번이 좀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1번, 5번, 6번으로 과연 이 경주가 끝날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는 뭐 요 세 마필 나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보병 두 마필이라고 봅니다. 외곽이 12번 흑기사가 1400으로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뭐 51kg의 로핸디 가지고 한번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저는 3번 가속비상도 뭐 지난번에 자력으로 올라오는
그러면서 컨디션이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선 페이스가 빨리 전개된다면 뭐 이찬호 기수가 뭐 가속 비상의 막판 한 발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균 기자. 일단 뭐 액면상 1번 러시포스, 5번 신규 강자, 6번 베스트가이가 나 보이는데 1번 러시포스는 뭐 직전 경주 바람이 심할 정도로 불었고 자신 있게 승부를 했다가 깨진 마필인데 부담도 50km 늘었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지만 좀 세게 볼 필요는 없다 보여지고 6번 베스트가이가 좀 낫습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직전 경주는 늦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자팀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지금이 이마필의 절정기 최상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6번마 베스트가이가 좀 낫고요. 복병마를 본다면 저는 11번마 파랑주의보 이 11번마 파랑주의보를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도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혁 기수가 마피를 기가 막히게 타서 들어왔는데 파랑주의보는 이혁 기수와 호흡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선행 자체는 럭키라이트가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 외곽 따라가서도 충분히 되는 마필이고 저는 이혁 기수와의 호흡이 워낙 잘 맞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이 터진다면 11번마 파랑주의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인기말 불안해요. 러시포스도 뭐 57kg 지난번 경주 뭐 이빨 가가지고 3착인데 이번에 또 뭐 3착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인기말을 추월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숨어있는 날만 한 마리 복병을 중심으로 한번 역으로 인기말을 거슬러 치고 나가는 작전으로 한번 중배당 승부 13경주 신선의 또 마지막 승부 되겠습니다만 기대해 주시면서 자, 저희들의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또 일요 소요경마 이상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